오늘은 티람슈와 함께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고요. 어제 액팅 캡스톤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꿈만 같지만 피로는 하나도 안 풀려가지고 여전히 피곤한 하루입니다. 그래도 뭐 제가 선택한 거고 재밌게 했으니까 그걸로 됐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이 여러가지 생각들 때문에 조금 바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살짝 정신이 살짝 없는데 봅시다. 정신없어. 봅시다. 제가 오늘 말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오늘 말해야 될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거, 제 이제 마지막, 올해 이 학기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은 저의 이제 첫 연출작인 Silent Leap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 요걸 하나 얘기할 거고, 1번 Silent Leap에 대한 거. 그리고 2번 숙제에 대한 거, 편집 숙제에 대한 거, 그게 2번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일런트 리프랑 편집 숙제, 예, 그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일런트 리프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스토리텔링이라는 수업 시간에 계속 해왔던 대본 쓰기 작업입니다. 제가 한번 청각장애인 발레리노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각장애인이 된 발레리노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발레리노예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청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발레를 그렇게 잘 출 수 있는지는 영화에서 확인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또 보는 게 하나의 재미겠죠.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들리지 않는 그 공간에서 무언가 그 아주 예민해진 감각들과 그 시각들과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느끼고 춤을 어떻게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화에서 이제 그려낼 예정이고, 사실은 저희 이제 숙제에선 그려내지 않지만 제가 장편을 만든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러고 이제 감정적인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주 성공한, 거의 뭐 이 도시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발레리노가 된 이 주인공이, 사실은 이런 어떤 발레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되게 클래식하고 어떤 되게 딱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랬고, 이 주인공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이 좀 원망스러워.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원망과 그런 불만과 이런 것들이 그 발레라는 춤을 통해서 최고가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약간은 과한 욕망, 조금은 비뚤어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도 되게 이제 막 자기를 엄청 관리하고 춤을 엄청 이제 정직하게,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성공했고 그걸로 이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주인공이 아주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되게 자유롭게 정말 천진하고 난만하고 그렇게 춤을 추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늘상 충돌하는 거죠. 근데 늘 어떻게 보면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늘 이겨왔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던 게 이제 거의 은퇴가 되는 막바지에 와서 뭐랄까 이제 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이 발레단에서 최고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 댄서가 될 건데, 얘는 이제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인공은. 그래서 마지막 공연인데도 모두에게 오픈 오디션, 네, 신입부터 자기까지 다 주인공 자리를 놓고 오디션을 봐도 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감독한테 그걸 요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주인공이 되고 이걸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서 나는 세상에 다시 한번 내 마지막 무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라는 어떤 이 과도한 욕심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감독은 그를 너무 아껴요. 네. 댄서로도 아끼고 후배로도 아끼고 일종의 멘토 같은 사람인데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말아라,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주인공이 무대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을 발견한 거예요. 밑에는 이제 자기 단원들이 3, 4, 5 모여서 얘기도 하고 있고 연습도 하고 있는데 그 떨어지면 다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는 소리를 지르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간에 찰나라 뭐 감독님한테 이렇게 툭툭 쳐서 저기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조명 때문에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내면에 무언가 남아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선한 것이. 그래서 그는 다리를 다칩니다. 네, 공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착잡한 마음으로 어릴 때 살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거기서 무언가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무언가 자기가 이제 고뇌하고 번뇌했던 것들을 거기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나머지는 극장에서 확인하시죠.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전체를 쓴 건 아니고 대략 이런 줄거리를 썼고요. 쓴 부분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감정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 부분, 바로 다리를 다치고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서 벌어지는 짧은 한 5분 내외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대본으로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씬으로 쓴 이야기는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미 본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제 아버지 얘기는 여기 안 나오지만 아버지는 지금 현재 자기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게끔 더 돕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아들을 잘 부탁해 이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아들을 진짜 잘 키우겠다고 진짜 아들이 막 이를 악물고 연습하면 더 막 시키는 그런 타입이에요. 예.
부자간의 이런 어떤 따뜻한 감정 교류 같은 건 없고, 더 그냥 푸시하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게 아내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조금 이제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빼고 엄마와의 이제 추억이 담긴 그 집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다리를 다쳤던 때 장면도 회상을 하고, 그곳에서 엄마와의 재회를 합니다.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재회한 엄마와 춤도 추고,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말들도 하고, 막 눈물로 이제 풀어내니까 감정적으로 좀 위로도 받고, 그리고 엄마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춤을 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이제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그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 그런 씬을 제가 썼습니다. 이제 그거를, 씬이 이제 좀 길었어요. 제가 대사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일단 제출을 하고 오늘 점수를 받았어요. 96.7점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어떤 표기 같은 것 좀 잘못한 게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도 씬이 좀 길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기 전에 저도 이미 이제 그걸 좀 생각해서 한 이틀 전인가 밤늦게까지 이제 대사를 고치고 어제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장이었는데 5장으로 줄였어요. 5장이면 뭐 5분 정도 되는 씬입니다. 딱 좋아요. 등장인물은 3명. 주인공은 이제 알렉스인데, 알렉스는 청각장애인이니까 일부 대사는 수어를 할 겁니다. 수어로 하고요. 대신 이제 목소리를 더빙해서 녹음을 해야죠. 수어로 하고 녹음을 더빙해서 넣고, 수어도 이제 제가 저기 데프 디파트먼트에 가가지고 배워와야 돼요. 그런 게 있고, 배우들을 섭외해야 되는 게 남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대본이 있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그것도 다 수정했어요. 다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돼 있는 스토리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오늘 이제 다른 친구들 벌써 찍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딴 거 하고 얼른 스튜디오를 예약하려고 그랬더니 스튜디오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다 차서. 그래서 결국 찾은 게 이제 제출일 이틀 전. 제출일 화요일 아침인데 토요일날, 토요일날까지 토요일날 하루 이렇게 딱 빌려서 찍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라 토요일날 빌려놨습니다. 다행히 저는 좀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배우 섭외도 그렇고 배우들도 연습도 그렇고 미팅도 해야 되고 영어 수화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잘 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스텝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시간이 생긴 만큼 수업 시간에 좀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약간 연습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배우들, 제가 이제 생각한 배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엄마도 나와야 되고 아들 역할인 주인공, 그리고 감독 역할 해주실 분이 필요해서, 아들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아들로 점 찍어놓은 후보 배우가 3명인데 3명이 인종이 다 달라요. 하나는 황인종, 하나는 흑인, 하나는 백인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엄마 배역도 정해야 돼서 일단은 그 친구들한테 메일을 먼저 보내놓고 좀 오케이한 친구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이런 역할, 엄마 역할 누가 좀 괜찮을 것 같니?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이고 또 어디서 꺼졌나요. 아이고 아무튼 꺼진 데는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좀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는 약간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거는 편집 수업 편집 과제인데 어저께 밤에 이제 딴 거 하고 있는데 그 과제 점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5점 만점에 4점을 준 거예요. 왜 뭐야 이러면서 메일을 보냈죠. 정중하게 너무 점수가 좋은데 왜 이 1점이 깎였는지 너무 알고 싶다. 그래서 이걸 내가 알면 더 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과제 제출일이 오늘 밤까지거든요. 아니 내일 12시까지다. 내일 낮 12시까지라 아직 남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제출일 전까지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내 기술 발전에 좀 연말에 하고 싶다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그 새벽에 또 답장을 주셔가지고 아 그거는 뭐 이런 부분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 때문이면 괜찮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길게 답장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이제 그거 하루 종일은 아니죠. 한 1시간 정도 노트로 만지작 하면서 또 그거 다시 제출했네요.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짧은 이야기였고, 요즘 계속 점수도 나오고 다음 학기 요거 하는 것도 수강 신청도 또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해결해 나가는 거요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씩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토론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